죽었네요. 아유, 라인 가는 거 보세요. 귀여워. 물때부터 또 물었어. 이것은 호핑, 또 물었어. 달라요, 이건 지금. 또 물었어요. 어휴, 짠챙이님 힘쓰시네. 들어가자마자 친다, 야. 줄 걷는 건가? 아이, 줄이 띵 했다니까요. 참. 뭐야 이거? 마른 밑에서 나왔습니다. 스피너베이트 제네럴 물고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나와줬는데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요 베이트 피쉬가 요 무너미 앞에서 뽕뽕뽕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른 밑에 한 마리쯤 숨어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발 앞에 와서 스피너베이트를 탁 채가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뭐 작은 고기지만 스피너베이트에도 나와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이 8월 28일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저희 여기 도착했을 때 현지 온도가 25도, 24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진짜 늦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 시작이 될 텐데, 이 계절에는 어떤 낚시들을 하면 되는지, 그런 낚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울티베스. 자, 마름 앞에서 나왔으니까 마름 앞에 한번 웜을 싹 던져 볼까요? 또 마름 앞에서 한 마리 탁 나와서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떤 낚시가 될까요? 올해는 사실 좀 물칼칼도 재미가 없었고, 비가 제법 오긴 왔지만 분산돼서 와서 뭔가 이렇게 시원한 물칼칼에 고기 붙는 낚시를 정찰 포함 10군데 정도 갔었는데, 뭐 그런 낚시를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뭐 9월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좀 호시탐탐 노려보도록 하고요. 뭐 요즘 낚시 트렌드는 뭐 유튜브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많이들 가시고, 그리고 고기네요. 고기가 되게 작은가 봐. 통통통통통통해. 이거 봐. 이제 9월이죠? 예, 제가 오늘 8월 28일이라 이제 9월입니다. 뭐 준비한 얘기는 이제 초가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낚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요즘 트렌드는 그렇죠. 뭔가 이 유튜브에서 딱 보고서 저희 고기 나오다 보다 하고 막 많이 몰려가서 낚시하고, 뭐 사용하는 루어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행이 되게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아무래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낚시에도 확실히 그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낚시는 제 생각엔 그래요. 가을에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가을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봄, 이 과정에 따라서 뭔가 고기가 그 계절을 의식하고 이동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절에 따라가는 낚시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되게 서늘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긴 수온 하강의 시기로 들어가는 게 9월달, 그러니까 초가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초가을부터 생각해보면 가을은 뭔가 수온이 표층이 한 30도에서부터 한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거의 뭐 결빙 전까지, 와 춥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실 눈 올 때까지 가을이죠. 되게 수온 변화의 곡선이 큰 계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처럼 쭉 고수온이 유지된다든지, 거기는 사실 높은 데서 시작해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높게 끝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겨울처럼 저수온에 시작해서 거의 얼거나 얼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짝 올라오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딱 수온이 높았다가 쭉 떨어지는 이 시기의 낚시는 변화가 되게 큽니다. 특히 9월 초에부터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수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은 빨리 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을 생각해 보더라도 9월 낚시는 여름 낚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수온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여름 낚시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처럼 이렇게 흐름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런 수생식물을 끼고 있는 곳이 여름 낚시처럼 좋은 여건을 마련합니다. 버징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여기 버징 해봤는데 오늘은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버징은 여기만 물고 있는데 이거 뭐지? 어쨌든 이렇게 수생식물만 생각을 해봐도 수온이 떨어지면서 풀이 살짝 죽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쌩쌩하진 않을 거예요.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지만 9월 초까지는 수생식물이 계속 번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생식물 주변에 여전히 고기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여름에 수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 좋은 곳에 베이트 피쉬가 몰리고 그 베이트 피쉬를 먹으러 들어오는 그런 고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기들도 여전히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수온이 떨어질 때에는 여름에 낚시를 하던 거대로 하는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올해는 9월 하순에 있더라고요. 한 20일 전후에 추석이 있던데 그 추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딱 낚시에 변화가 오는 계절이 그때죠. 확실히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하면서 그리고 한낮에도 30도를 넘지 않는 수온이 들어오면 그때는 조금 다른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베이트 피싱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데 형광 쓰고 보면 바글바글 하거든. 이게 무슨 고기냐는 거지. 짠탱인가 봐. 잡았징. 여기 흐름 있는데 물이 싹 넘어가는 데잖아요. 이게 만약 여울이라면 상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요 물 딱 넘어가는데 밑에다 넣으면 물지 않을까 싶어서 탁 끌어오다가 요 밑에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흐름을 이용해는 사냥을 하는 친구가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넣었더니 입질이 있더라고요. 한번 실수하고 다시 넣어서 낚아낸 키온 됐습니다. 제가 또 뽕치기를 한 마리 딱 낚아냈습니다. 물것 같았어요. 역시 이렇게 흐름이 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베이트 피쉬가 빠글빠글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확실히 수온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던 거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해 보자고요. 추석이 되면 그때 기준으로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추석에 한낮엔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은 좀 써늘써늘하죠. 그래서 고향집에 갈 때는 좀 긴 옷을 챙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물도 조금은 식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변화, 바로 턴오버죠. 여름 내내 뜨거워졌던 표층 수온이 한 30도까지 올라가서 이 수온 약층을 이루었던 물이 표층이 식으면서 깊은 곳과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질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낚시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은 어떤 곳이냐? 흐름이 적고 수심이 깊은 곳들이에요. 주로 5m 이상 돼야 턴오버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이 존재하는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형 댐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의 영향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조금 출조를 기피하게 되고, 좋은 조항들이 나오는 곳들을 잘 살펴보면 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 역시 흐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좀 기온이 떨어져서 수온이 떨어지더라도 흐름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둘둘둘둘둘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볼을 지날 때 또 섞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턴오버 영향이 좀 적죠. 그래서 흐름이 있는 강. 두 번째는 수로들입니다. 수로는 좀 다른 이유로 좀 조항이 좋아지는데요. 수로는 사실 수위가 높으면 낚시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가을에 수석을 딱 이렇게 새러 가면, 혹은 또 살짝 지나면, 그때는 들판이 노릇노릇했었죠. 그 이삭이 패여가지고 이제 그 이삭들을 이제 연글게 하는 시기거든요. 추수를 대비해, 수확을 대비해서 물을 쫙 빼서 이제 요거 수확하기 좋게 만드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들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혹은 수로로 사용하는 그런 작은 하천들의 수위를 일부러 낮춰요. 그렇게 되면 물이 쭉 빠지면서 진입하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고기는 그대로잖아요. 물이 줄어드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로라든지 수로로 사용하는 그런 평야지대의 천들의 조항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척지도 따라서 조항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 생각을 해보면 매년 그랬어요. 매년. 결국 계절이라는 게 가장 강한 패턴이니까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루어들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프리리그죠. 근데 프리리그는 다들 많이 던지니까 좀 많이 낚여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프리리그 말고 뭐 다른 건 없냐? 예,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스피너베이트는 뭐 올라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시사철 잘 나오는 루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수위가 낮아졌던 곳에서 저희가 스피너베이트로 많은 좋은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수위가 낮아진 수로라든지 농수로로 사용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농경지대에 있는 천들은 수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물이 탁해지거든요. 탁해지는 곳에서 스피너베이트는 정말 좋은 파괴적인 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스피너베이트, 본격적인 가을, 추석을 전후해서 출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 낚시를 가신다면 스피너베이트 아직 못 낚아보셨더라도 꼭 챙겨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올 가을에도 크랭크베이트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볼 생각입니다. 왜냐? 제가 매년 보여드렸잖아요. 가을은 그런 셜로 크랭크베이트를 가지고, 물론 뭐 딥다이브나 뭐 이런 여러 다른 테크닉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팅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워킹 낚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셜로 크랭크베이트를 한 좀 떨궈 먹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 2-3개 정도 캐스팅 잘 되는 친구로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보여드리기도 했고, 제가 가을에 크랭크베이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너베이트가 잘 무는 조건, 그리고 크랭크베이트가 잘 무는 조건이 묘하게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 기온이 떨어진다면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루어는 셜로 크랭크베이트입니다. 뭐 저는 블리츠하고 블리츠 맥스, 네트린 블리츠, 이런 블리츠 시리즈를 써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버즈베이트죠. 버즈베이트? 그거 여름에나 막 고기가 활성도가 높아가지고 막 물 때나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조항이 들려오는 수로권이라든지 농사에 사용하는 그런 낮은 천들은 물이 쭉 빠지고 나면 수위가 엄청 낮아지잖아요. 그런 낮은 곳에 뭔가 스트럭처가 많이 깔려 있다면 웜낚시를 해서, 바닥을 치는 낚시를 해서 루어를 뜯기보다는 반응이 없다면 버즈베이트로 시원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년 가을마다 버즈베이트로 좋은 영상 보여드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절은 가장 강력한 패턴입니다. 렛츠고! 한 마리 더. 뽕치기 나올 것 같아. 뽕치기에 빠져버렸어. 물었다. 야, 여기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안 나오면 스피닝 들고 나와서 한 마리 더 잡습니다. 아이, 개꿀잼이네 이거. 기가 막히게 나오는구만. 아유, 잘 나온다. 성공! 손에 이렇게 딱 쥐어야 베스지. 여러분, 스피닝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낚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ATG에서 3.5g짜리, 그러니까 8분의 1온스짜리 싱커를 출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출시했냐? 프리리그를 이렇게 스피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해봤더니 괜찮아. 그래갖고 이렇게 스피닝으로 프리리그 하려고 출시했죠. 훅은 1호나 1제로 정도의 좀 가는 와이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좀 굵은 와이어인데, 이 굵은 와이어를 쓰면 훅셋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좀 가는 1이나 1제로의 가는 와이어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훅으로 딱 세팅을 하고 해가지고 저수온기에 사용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한번 해볼 건데, 무슨 스피닝으로 하냐. 작은 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면 뭔가 이 반응이 적을 때 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웜은 이렇게 뭐 드라이브 크로울러 4.5인치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웜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통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2인치 정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많이들 쓰더라고요. 싹 보고 나도 할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촬영 때 써보긴 했는데, 오늘은 한 마리 좀 낚아 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 내가 보기엔 강화 버전, 매니아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한 6파운드 정도 쓰는 라이트 로드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합사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합사에 전 지금 쇼크리더 그 세팅인데, 만약에 합사에 쇼크리더 세팅으로 하시면 제 생각엔 미디엄 라이트 정도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디엄 라이트로는 제가 또 해보고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도전!
요 앞에 오면 물겠지만 저 멀리는 입질이 딱히 없었으니까 야, 이게 앞에 오면 무조건 물 것 같아. 들어오기 전에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물에 나이스. 또 크다. 대로 나이스. 무섭다. 털까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레트린 블리츠 맥스죠, 맥스. 두 매 가지고 캐스팅이 쉽게 되는 크랭크베이트인데 레트린 블리츠 맥스로 이렇게 한 마리 또 낚아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잡던 고기들에 비해 괜찮은 사이즈의 베스가 한 마리 나와줬는데요. 고기 고만한 거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리를 옮겨봤거든요.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수지에서 또 괜찮은 베스가 이렇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은 구름도 좀 끼고 바람도 싹 부니까 선선하네요. 좋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레트린 블리츠. 여러분, 크랭크베이트 사실 많이 사놓고 잘 안 쓰죠? 왜냐면 이게 미끌릴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잘 안 쓰시는데 멀리 던져서 슬슬슬슬 감으면 바닥을 굳이 치지 않아도 잘 문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 부딪혀서 리액션을 막 해야. 저는 사실 그렇게 잘 사용 안 합니다. 떠 있어도 충분히 잘 무는 루어니까 일단 바닥을 굳이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감다 보면 이 발앞이 되게 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탁탁탁 닿기 시작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릴링 속도를 좀 줄이고 로드를 이렇게 들고 감으면 자맹 수심이 약간 조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고 멀리 던져서 슬슬 감으시면 조금 전에 저처럼 낚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던 얘기 계속 해볼까요?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나야 진짜 만추죠, 만추. 완벽한 가을, 가득 찬 가을 무르익은 가을이 되는 시기는 한 10월 중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초까지인 것 같아요. 12월 초를 넘어가면 장소에 따라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한파도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뭐 크리스마스 때 이때를 가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2월 중순 그때까지는 가을 낚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시작됐던 턴오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가을에 조항이 아주 좋았던 그런 물을 뺀 수로들도 약간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글쎄요, 그때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낚시를 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턴오버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라면 턴오버가 끝나고 조항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아주 얕은 곳에서 뭐 태풍 때 잠겼던 풀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를 끼고 낚시가 되는 얕은 낚시가 되든지, 흔히들 스쿨링이라고 하죠. 초기 스쿨링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낚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제 경험상 12월 초까지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댐 낚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12월 초까지는 댐에서 그런 딥을 보고 낚시를 하더라도 뭐 완전 겨울처럼 12m를 보고 낚시하는 게 아니라 한 8m 전후로 한 6, 7, 8 이 정도를 전후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스쿨링이 생겨도 활성도가 있어가지고 루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친구들은 아주 깊게까지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벨리나 카약 타시는 분들이 좀 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얕은 곳에서 낚시는 제 경우에는 스틱베이트 매니아입니다. 이런 스급 되는 거대한 스틱베이트를 가지고 풀이나 나무들이 가을에 올라왔던 태풍 때문에 좀 잠겨 있다면 그런 곳을 과감하게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단 턴오버가 끝나가는 무렵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로권, 그러니까 수로나 강이나 여건이 꽤 괜찮은 물을 뺀 그런 곳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아주 또 추워지는 계절인 정말 춥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한 12월 초까지 가면 그런 곳은 또 조항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가을이 가득 찰수록 논에 물을 빼고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흐름에
한 번 더 몰입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게 큰 강이라든지 본강과 옆에 있는 샛강이 만나는 그런 곳들, 혹은 수문이 열려 있어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조항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곳이 뭔가 그 베이트 피쉬가 몰리는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실 때에는 베이트 피쉬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1월 달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가을 낚시를 이렇게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지 느낌이 뭔지. 평소에는 제가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16분의 1로 바꿨어요. 뭐 태클 구성 그대로인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아주 가벼운 채비는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죠. 합사가 바람이 좀 많이 타기도 하니까. 그래서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로 바꿨는데 평소에는 1제로 훅을 사용하거든요. 이건 16분의 1온스인데 2호 훅이에요. 그러니까 훅 사이즈가 1제로에서 1호, 1호에서 2호로 낮아진 거죠. 이렇게 작은 훅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미드스트롤링을 한다면 좀 큰 훅을 사용하겠지만 여긴 수심이 좀 얕아서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닿으면 훅이 이만한 게 있는 것보단 요만한 게 있는 게 아무래도 돌멩이를 그걸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바닥을 찍는 운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좀 작은 훅을 갖고 있는 지그헤드를 이용하기도 해요.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바로 찍죠. 얕으니까. 여기 지금 다 돌 잔뜩 있는 구간들이라 물었네요. 물었네요. 아유, 라인 가는 거 보세요. 귀여워. 딱 물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얕은데 이런 고기들이 엄청 다니더라고요. 내꺼에도 물어주면 좋지 뭐. 또 물었어. 아유, 잘 나온다. 100마리도 잡겠는데. 짠. 짠챙이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1탈방이에요, 1탈방. 또 물 것인가? 이건 지그헤드 쉐이킹. 바닥을 찍고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것은 호핑. 또 물었어. 야, 따치 킬러. 아니, 죽이진 않으니까. 따치 컬렉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1타, 3타 3방. 몇 마리까지 해요. 바닥 찍고 우드를 팽팽하게, 라인을 팽팽하게 해주고 바닥을 찍은 상태로 머리를 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걸 지그헤드 쉐이킹 하면 물면 달라요. 이건 지금 또 물었어요. 네. 아유, 100마리 있나봐. 자, 5마리만 채워보겠습니다. 통편집 하시면 되죠, 로잼이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 좀 덜 날아갔어요. 약간 걱정됩니다. 어휴, 짠챙이님 힘쓰시네. 오! 와!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크랭크베이트의 울컥울컥하는 입질이 또 그리워가지고 또 크랭크베이트를 좀 던져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이르죠. 물속에 아무래도 풀도 좀 많고 걸릴 것들도 많으니까 주로 쓰더라도 석축이 좀 발달한 곳에서 쓰는데 뭐 좋습니다. 가을에 크랭크 석축 좋죠. 이 석축 말고 또 다른 데는 좀 없을까요? 네, 있어요.
어디냐? 여러분, 작년에 제가 가을에 찍었던 에피들 중에 크랭크베이트로 고기가 따박따박 나와주는 그런 에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출조지를 정할 때 기존 데이터를 갖고 정했습니다. 그 기존 데이터가 크랭크베이트로 낚아봤냐? 아니에요. 저도 처음 가보는 저수지도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마름이나 수초가 예쁘게 자라는 수심, 그러니까 마름이 대충 1.5m 이 정도, 1.5m, 2m 이 정도쯤 자라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번성했다가 거기가 이렇게 녹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 줄거리만 이렇게 줄만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었거나 아니면 물속에 수초들, 나사말이 됐든 붕어마름이 됐든 수초들이 좀 자라는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런 곳들이 수온이 떨어져서 싹 삭으면 주로 이제 뿌리, 바닥에 박혀 있는 뿌리와 그 줄거리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크랭크베이트를 던져서 슉슉슉슉 위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감아주면 밑에 있다가 타카닥 하고 무는 그런 입질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맨날 석축에서만 쓰지 마시고 요 계절에, 그러니까 추석 때, 추석 전후에서 너 마름, 너 기다려, 한 달 있다 봐 너 하고서 마름이 많이 깔려있던 그런 곳, 지금은 마름이 덮여 있어서 공략이 불가능하지만 마름의 이파리가 삭아내리는 그 계절에 마름의 줄거리 사이사이를 크랭크로 감아주면 작년에 저처럼 낚을 수 있겠죠. 이게 살짝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니까 코 속으로 가을이 들어와서 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어이, 잠깐만, 나오면서 물었어. 물고 있네. 아유, 짠챙이는 잘 나오네요. 짠!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애한테 안 들키면, 야, 나와, 거기서 긁지 말고. 쇼크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안 들키면 안 물고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문다. 네, 바람이 싹 부네요. 바람이 부니까 그늘 속에 있어서 그런 건지 제 마음속에 가을이 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느끼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싹 뭔가 나가보면, 아침에 좀 해 뜨기 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해 지고 나서 저녁에 싹 마실 다녀보면 좀 시원하다, 슈퍼 갈 때 그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것 같습니다. 계절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는 가을로 달리고 있죠. 오늘 제가 한 낚시 큰 걸 노리고 낚아봤지만 뭔가 잔챙이만 많이 물었어도 그래도 괜찮은 고기 제가 한 마리 또 크랭크베이트로 낚아냈잖아요. 그렇게 깊지 않은 수심까지 고기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고기는 정말 잘 나오네요.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준비하셔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기점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낚시를 많이 다니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이른 가을의 낚시, 그리고 찐 가을의 낚시, 그리고 막바지 가을의 낚시 잘 준비하셔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꿀팁에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